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기본서 74페이지 보니까 제3장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나오죠. 자, 심화 이론에서 지금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안 배웠던 거, 개념 완성, 우리 이제 3, 4월 심화 과정에서 안 배웠던 것들을 지금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납세무 소멸에 관한 거여서 좀 깊은 내용들 우리 이번에 새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 시간에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도 우리 3, 4월 과정에서 심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배웠고, 오늘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있죠? 요것도 우리가 이제 처음 배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부터 시작해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론은 이제 심화 과정을 확대되어 갑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랑 말미에 특히 시작할 때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는 한 40분씩 복습했었어요. 그죠? 복습하고 또 PPT로 문제 풀고 우리가 쭉 했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오늘도 문제 이따가 시간 봐서 지난번에 배운 거를 한번 살짝 한번 문제 또 풀어 드릴 건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풀고 또 복습하고 이런 걸 길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기본 과정은 여러분들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많이 복습했었는데, 이번에는 복습을 하더라도 여전히 수업 시작 전과 끝에 복습을 합니다.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제 새롭게 심화 과정에서 배운 그 심화 이론들을 중심으로 복습을 해드려요. 그래서 복습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 그런데 다음에 이제 5월달 되잖아요. 그러면 핵심 요약집으로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본 과정부터 기초입문 과정부터 1, 2월 계속해서 오늘도 그렇고 핵심 요약 정리를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핵심 요약 정리 우리가 올라가는데, 이 핵심 요약 정리를 모아둘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실 때 자, 이렇게 복습용으로 보셨다가 그 순환만 보시고 이렇게 이제 던져버리면 언제 이게 이제 완전체가, 자,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지금까지 심화과정까지 배우는 요 내용들의 완전체는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요. 요약집의 내용을 좀 압축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체는 요약집이 5월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요약집을 갖고서 5월달에 요약집 나오면, 그거는 세법은 요 요약집을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는 거고, 시험장에도 요약집을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계속 그거로 이제 단권화해서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복습용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쭉 그 핵심 요약 정리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자,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 기본서로 또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약집으로 요약 정리 나눠드린 거로 보시고 이렇게 하면 정리가 좀 되실 것이고, 복습할 때 또, 그리고 제가 심화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복습을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새롭게 많이 배우기 때문에 많이 지난 1, 2월 과정까지 배웠던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생략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이번에도 강의를 합니다. 심화 3, 4월 과정도. 근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만 새로운 이론들을 배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기본 과정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공부가 좀 돼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3, 4월 달에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시간은 지난 1, 2월 과정처럼 뭐 40분씩 복습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저기 하는데, 5월 달 되면 다시 또 이제 복습 시간이 길어져요. 여러분들 복습 시간이 다 길어집니다. 요약집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강생분들은 복습을 좀 길게 해줘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복습이 기니까 수업이 좀 늦게 끝나잖아요. 제 원래 수업은 3시간, 본 수업 강의는 항상 3시간 안 되게 끝나요. 원래 안 되는 내용만 강의해요. 그런데 복습이 한 40분씩, 여러분들이 또 컨디션이 안 좋아, 반응이 별로 안 좋고 그러면 또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복습이 길어져서 복습이 한 뭐 40분씩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30분에 40분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길어지고, 그래서 또 그걸 또 불만을 갖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아니에요, 복습을 길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그거로 공부를 끝내기 때문에 복습을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순환마다 강의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길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심화된 이론들 배우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고, 다만 이제 5, 6월 달 되면 또 길게 앞뒤로 복습하면서 요약집으로 정리해 갑니다. 핵심 요약 정리는 그 순환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제3장 조세와 다른, 또 놓고 왔네 제가. 자, 제 책상에 그 빨간 지시봉이 있어요. 제 책상에 그거 하나 먼저 갖다 주세요. 사람이 오늘 정신이 이렇다니까, 한번 이게 노트북 고장나서 꼬이면 이게 뭔가 이렇게 항상 이게 꼬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국세지방세 우선권 한번 봅니다. 여러분, 교재 7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1절 조세 우선권입니다. 시험에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 3장 부분은. 그런데 이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가끔씩 나오는 건데 29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그러더니 이게 30회 시험 때 또 나왔어요. 이게 30회 시험 때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나오고 땡큐요. 자, 그래서 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이제 29회 때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근데 30회 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31회 시험까지 연달아서 3년 연속 나올 만큼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1회 시험에서는 국세지방세 우선권이요, 이 부분에서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늘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요거는 이제 시험 막판에는 제가 엄청 강조하진 않고 종합 문제 속에서 대비해서 나올 만한 지문 몇 가지 위주로 나중에는 이제 막판 9, 10월 달에는 강조를 드리지만 몇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에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한번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게 어떤 얘기냐, 채무자가 있어요. 못 갚아요. 변제를 못해요. 채무를. 그러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 경매에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각한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세금은요, 조세, 국세지방세 같은 세금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국세지방세, 자, 가산금, 체납소음비. 체납소음비라는 게 뭐냐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에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체납손비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가산금, 체납손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각대금에서. 자, 근데 이 우선순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국세 우선순위가 올해 개정이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체납손비가 얘네들이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체납손비가 1등이에요. 자, 요게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국세, 가산세 제외하고 국세고 3등이 이제 가산세예요. 요게 지방세와 국세가 요게 똑같이 돼 있었었는데 가산금이 있었어요. 여기 가산금이. 그랬다 올해 국세에서는 이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되면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국세는. 그러면서 여기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국세는 어떻게 바뀌었냐? 체납손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제외하고 3등이 가산세, 이렇게요. 가산금이 아니라. 근데 지방세는 종자로 똑같아요. 체납손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뭐? 가산금.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순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개정 내용. 자, 2020년 개정 내용 주의해 가시고.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거기 75페이지 정의는 읽어보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02번 조세채권세 우선권에서 양가로 1번 국세우선 징수에서 참고의 그 표 있죠? 요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저 주의 표시에서 밑줄 걷습니다. 1순위 체납손비, 2순위 국세, 가산세하고 3순위가 뭐라고요? 가산세. 요거 밑줄 걷어서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별 표시해 놓고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문제 속에 주문 한 줄 나올 수 있어요. 개정 내용이라 별 표시하시고 국세 징수, 우선 징수 표를 징수 순서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방세 우선 징수는 바로 또 표 1순위 체납손비, 2순위 지방세, 3순위 가산금 요거라는 거. 자, 체크해 놓고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1번 한번 볼게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해당 지방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적 기간은 5년이다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 문제가 지금 지방소득세잖아요. 지방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사기기타, 사기쳤다는 말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였어요? 10년, 7년, 5년. 자, 사기친 거 아니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니까 몇 년이에요? 7년이 돼야지. 지방소득세, 지방세 제척기간 무신고는 몇 년? 7년. 그래서 여기 5년이 틀린 거예요. 몇 년이 돼야 된다? 7년이요. 2번 지문은 이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합니까? 아니지. 취득세는 당연히 뭡니까? 이게 상식이지. 신고납부 원칙이죠. 신고납부고. 그 다음에 4번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자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랬는데, 요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건데, 자, 납부기한 내, 요게 만약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세 낸 세금인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뭐예요? 가산금이고, 그잖아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세 낸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예요? 가산금이고, 가산금은 몇 프로에 원래? 3%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보게 되면 신고 납부기한 내 만약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25%, 1십만 분의 25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고 지금 국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상물 합해서 납부지원가산세 신설된 거고, 어떻든 간에 이 지문은 4번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칙은 가상금이 적용돼야 되고, 만약에 이걸 신고 납부기한, 즉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봤을 때도 틀린 거고, 무조건 틀린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지문 봅니다. 지자체 징수 및 징수 순위는 산업준비, 지방세, 가상금의 순서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옛날 2009년도 개정된 건데, 2008년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옛날에 지방세가 체납손비 1등, 2등이 가상금, 3등이 지방세였다가 2009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지금처럼 체납손비 1등, 2등 지방세, 3등 가상금. 국세에 관한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세 채권자의 우선권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세금들은 있잖아요. 세금은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양가로 3번과 4번은 읽어보시는 거고, 바로 그냥 그 양가로 4번 아래에 있는 그 표가 있죠? 그 박스 안에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조세들 상관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국세나 지방세는요, 순위가 같아요. 동순위예요.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순위가 같아요. 그럼 조세들 상호간에는 조세들은 원칙적으로 조세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 가지고 세금은 원래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거 아니고 순위가 같아요. 세금들은. 근데 다만 조세들 상호간에 우선권, 조세들 상호간에도 이렇게 이제 순서가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담보된 조세, 납세 담보라고 그래서 담보된 조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납세 담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배우진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뜻만 한번 알아보세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100억짜리 빌딩 하나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도 무작위 내야 되겠죠? 근데 현금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연부연납이라고 그래가지고 연 단위로 세금을, 상속세를 나눠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돈을 마련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나 연 단위로 저 세금 연부연납 할게요. 그런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뭘 믿고. 그래서 그럴 때 납세 담보라고 그래서 담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연부연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납세 담보된 조세는 담보 접안원 조세가요, 무조건 1등이에요. 2등이 조세들 상호간에 압류한 조세, 압류 취급 들어간 조세가 2순위예요. 3순위가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가 3순위입니다. 그래서 조세들은 원래 순위가 같은데 조세들 상호간에 자 순서가 있긴 있습니다. 먼저 최고 우선하는 거, 어떤 게 집행하기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 취급 들어간 조세, 3등이 뭐라고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근데 29회 시험 때 압류한 조세는, 29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된 조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OX예요.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조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입니다. 담보된 조세가 뭐라고요? 1등이에요.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뭐라고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얘들 요거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거만 여러분들이 양가로 4번에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만 1순위, 2순위, 3순위 그것만 여러분들이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 조세 우선권의 예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세금이 일반 채권공과금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먼저 여기 한번 보세요. 국세지방세 우선권이에요. 그래서 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입니다. 오타네요. 제가 오타가 나는데 직접 경비 우선인데 직접입니다. 직접. 그래서 직접 경비 우선은 그래가지고요, 직접입니다.
직접 경비 우선. 자, 공익비용 우선인데요. 자, 공익비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나 가산금, 체납손비에 우선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재산이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권자 모두의 공통 비용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일반 세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입니다. 최고 1등이 공익비용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다음에 선집행,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과 체납손비는 또 일반 국세보다 또 우선합니다. 자, 이 규정은 이 동그라미 2번 규정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에 붙어 있는 가산금이나 체납손비가 일반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국세하고 지방세는 순위가 같아요. 자, 그런데 왜 보세요? 먼저 치고 집행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 있는 그런 가산금이나 체납손비가 일반 국세보다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요것만 잘 기억해요. 강제 집행 절차에 소요된 매각 비용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1등입니다.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교재 76페이지 직접 경비 우선 나왔는데 양가로 1번이요. 이해하셨으면 일단 선집행 지방세 공과금의 가산과 체납손비 우선 요 얘기고,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제목만 보세요. 77페이지 공익비용 우선 그래가지고요. 자, 설명을 드렸고 그 결론은 바탕색 박스에 나와 있어요.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체납손비보다 우선하고 국세 가산금보다 어떻게 한다? 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는 거. 요거 최고 1등이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02번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건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피담보 채권의 우선입니다. 자,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나 질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에, 이제 저당권이 뭐고 질권이 뭐고 피담보 채권이 뭐냐 이런 용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민법이 다 배우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워요. 자, 그리고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은 제가 강조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 얘기한 게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1월 달 조세 총론과 취득세 부분만큼은 인강을 듣고 오셔야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민법이 다 배워요. 자, 보세요. 저당권이나 질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이 법정기일,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요. 도달이 아니라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법정기일 전에, 오늘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개념들만 한번 보고 갑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피담보 채권은 이 국세, 가산금, 지방세보다 가산금보다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다만 얘네들도 체납손비보다는 우선하지 못하고요. 다시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되잖아요. 그럼 그 피담보 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근데요, 지방세에 관한 거,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 77페이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77페이지 내용이 중요해요. 77페이지 양가로 2번 내용이 중요해요. 여기다가 이제 별표시 하나 해놓고요. 요거는 그냥 다음에 또 우리가 요약집 강의할 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일단 기본적인 가장 큰 틀만 한번 보고 갑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원래 우선하잖아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면.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설정 일자 관계없이 조세 채권이 무조건 우선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재
77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자, 양가로 2번 한번 볼게요.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조세가 우선하는 경우 그래서요. 밑줄입니다. 77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2번에서 본문 밑줄입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설정 일자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관계없이 국세 지방세가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밑줄 짝입니다. 자, 그럴 때 넘겨서 보시면 78페이지 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78페이지 맨 꼭대기 자 펴놓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재산세요. 특정 재산세는 항상 친구 따라와야죠, 여러분들. 재산세라면 친구 누구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본시설세. 또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도 나오지만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주로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하는데 흔히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 친구, 어려울 거 없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 보유하는 자동차에 부과죠. 자동차세, 종부세,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나 증여세요. 얘네들은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서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어떤 게 우선해?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자, 원칙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하는데 또 예외가 있는 것이 그 재산에 부과된 이 세금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무조건 피담보채권보다도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한번 개념들을 보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03번 봅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이 나와요. 주택이든 상가든 여러분들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여기 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소액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배우잖아요.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배우잖아요.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에 나눠서 요새 얼마예요, 여러분? 수도권은 우선변제 금액이? 예? 배웠을 건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금액 있잖아요. 자, 여기 봅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은 주택이든 상가든 소액 임차보증금은 일반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해서 징수입니다,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도 체납처분보다는 우선할 수 없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제목 03번 바로 거기 박스 박스 안에 내용만 아시면 돼요. 자, 소액 임차 보증금. 그래서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소액 임차 보증금, 3순위 국세지방세 가산금 요거. 그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편하게 쭉쭉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올해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고. 자, 우선 변제 소액 임금 채권 그래가지고요.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 있잖아요. 월 임금이 100만 원씩이에요. 총 임금 채권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개월분이니까 얼마? 300만 원은 총 임금 채권 1000만 원 중에서 월 임금이 100만 원씩이면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 300만 원은 국세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합니다.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체납순비보다는 물론 우선할 수 없고, 자, 최종 3개월 임금채권도 국세가산금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그러면 1000만 원 총 임금채권 중에서 최종 3개월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은 자, 어떻게 되느냐?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자, 다만 질권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거 뭔 얘기냐? 즉 피담보 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에 일반 임금 채권도 지방세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일반 세금보다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 채권도 지방세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봅니다. 이 일반 임금 채권은 피담보 채권 따라다녀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얘도 덩달아 우선하고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이에요. 자, 요 얘기를 이제 제가 한꺼번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 보시고 가면 돼요. 자, 그런 얘기라는 게 쭉 나와 있어요. 04번에. 자, 그러면 79페이지 거기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와의 관계 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요거만 여러분들이 자, 이해 한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79페이지 맨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그래서요. 최고 1등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아까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최고 1등이라고 그랬죠?
2순위가 뭐냐면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은 체납선비보다 우선할 수 없죠. 2순위고요. 3순위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아까 설정 일정 없이 피담보채권마다 무조건 우선한다고 그랬죠?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3순위예요. 4순위부터 5순위, 6순위는 이제 이건 따져봐야 돼요. 자,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떤 얘기인지 요거를 한꺼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매각대금에서 누가 최고 우선하느냐 그러면요, 공익비용 있죠?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최고 1등이에요. 또는 체납소음비예요. 얘네들이 무조건 1등입니다. 1순위, 1등. 자, 체납소음비. 그래서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가 무조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어떤 거냐면 소액 임차보증금이에요. 주택이든 상가든 법에 정해진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이에요.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이 자, 여기 2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도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도 요것도 이제 요거 임금채권도 2순위입니다. 세금보다 국세지방세보다 무조건 우선해요. 3순위가 어떤 거냐면 3순위가 어떤 거냐면 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겁니까? 이게 중요한데 재산세. 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자동차세나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안 돼요.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지방교육세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서 항상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피담보채권보다. 자, 이제 보세요. 법정기일이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 낸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이요. 도달일이 아니고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할 때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보세요.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자, 등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봅니다.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조세채권보다 어떻게 하냐? 우선합니다. 국세지방세,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 조세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법령의 반대속으로. 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만 조세채권보다 피담보채권 우선하는 거고,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때 피담보채권 바로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하는데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때 같이 우선하는 세금, 일반임금채권. 아까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 따라다닙니다.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볼게요. 1등, 2등, 3등은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4등부터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채권이 4등입니다. 5등이 일반 임금채권이고요. 6등이 조세채권입니다. 그리고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맨 꼴등이고요. 7등이요. 자, 이렇게 순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조세채권이 4등, 5등이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5등이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6등이 기타 일반임금채권. 그 다음에 복잡한 것 같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가느냐? 최고 1등은 항상 뭐라고요? 공입 또는 찬합손비가 무조건 1등, 최우선하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최근 3개월 무임채권은 2위에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무조건 3등이에요. 얘는 피담보채권보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 후에 설정 항상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피담보채권 나오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일반임금채권 항상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 이런 순서로. 근데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세금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조세채권,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일반임금채권 이런 순서로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자,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런 거라는 것만 전적인 거, 아, 이런 식으로 세금이, 국세지방세가 세금이 우선하는데 이런 예외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얘기를 한꺼번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를. 아셨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79페이지 예제 문제 1번 한번 풀어봅니다. 그럼 어떤 문제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체납된 조세에 법정기일 전에 조세 채권과 피담보채권세 우선적을 정하는 날이죠.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거예요. 자,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는데도 우선하는 세금이 아닌 거니까 우선하는 세금이 어떤 거라고요? 당했어요. 그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동그라미 1번 취득세, 2번 종부세, 3번은 고칩니다. 소방분이 아니라 개정이 되려고 했다 안 개정된 거죠. 특정 부동산분으로 고칩니다. 소방분을 특정 부동산분으로 고칩니다. 특정 부동산분으로 고쳐요. 소방분을 지우고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지역세. 몇 번이에요? 1번이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들이 2번, 3번, 4번, 5번이고 이 당해세가 아닌 거 어떤 거예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애들이 우선하는 조세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30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에 따라서 증명되는 사를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는 어떤 거냐? 종부세,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지역세는 항상 부가세는 맨날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달라요. 얘는 취득세 따라가니까 아니에요. 재산세 부가세일 테지. 등록면허세 아니죠?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임대료에 따른 종합소득세. 우리가 지금 여기 당해재산에 부과된 당해세, 보유세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얘는요. 특정 부동산분은 재산세 친구니까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래서 종부세하고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네요.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그 당해세 알고 있는지 문제였어요. 제가 작년에도 맨날 강의할 때 이거 우리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 하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순서 이렇게 적어드렸고 요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항상 상식처럼 별 표시해놓고 알으라고 설명을 드렸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당해세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넘어갑니다. 조세 불복 절차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편하게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딱 잡으면 나만 세고랑이지 뭐.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 조세 불복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불복 절차 01번 지방세 불복 절차 및 개요 청구 대상 나오는데요. 편하게 보세요. 개요 1번 지방세 기본법 또는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구제 절차를. 그럴 때 국세와의 차이점 동그라미 A번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 또 B번 이의신청기간이라는 게 이제 30일이라는 게 좀 틀리고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지방세 A번 봅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지문에 30회 시험에 정답지로 나왔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절차 또는 감선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밑줄이요. 국세에 달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90일이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쭉 신경 쓰지 말고 82페이지 청구의 종류 및 절차, 거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세관에서는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심사청구라는 것을 거칠 수도 있고 또 심판청구라는 걸 거칠 수도 있고 감사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같은 것을 이렇게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청구 기간은 있잖아요. 전부 다 며칠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90일이에요. 청구 기간은. 청구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언제까지 이런 걸 제기해야 돼? 90일요. 다 90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이거 심사 청구를 받고서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간이 다 90일이에요. 나머지는 3개월이나 90일. 근데 요 국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로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적이네요. 한번 보시고요. 지금 오늘 뭐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어떤 건지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지방세 권리구제는 보세요. 전부 다 90일의 청구 기간, 아까 국세처럼 결정 기간도 다 90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세가 이의신청을 받고서 결정하는 기간이 아까 국세가 며칠이었어요? 30일. 그거만 좀 달라요. 자, 한번 편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중요 법령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길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얘기들 82, 83 이런 얘기들 일일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90페이지 핵심 조세 불복 제도 있잖아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그 3번에 보니까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의신청에 결정기간도 국세 30일 그거만 좀 주의하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90일이고 불복 절차 중요 법령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의신청이라는 거 있잖아요. 권리 조세에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복 청구인이 있잖아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여기 청구인이 먼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지사 같은 때 지방세 같으면 도지사한테 심사 청구라는 걸 구할 수도 있고 또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라는 것을 또 구할 수도 있어요. 개념 낯설지만 한번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이의신청 절차는 임의적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X입니다. 이의신청이 임의적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이 심사청구라는 것과 심판청구는 필수적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지방세 같으면 거쳐야 되는데 다만 선택적이에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치기는 거쳐야 되는데 국세 같으면 국세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다만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돼요. 그래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청구가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시험에 나왔고 요거만 안 나왔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한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봅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보세요. 요거 거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불복 청구인은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국세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방세는 바로 그냥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세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방세는 바로 뭐 할 수 있다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법령 교재에 나와 있어요. 다. 이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건 아니다. 심사청과 심판청으로 선택적인 필수 절차이다. 다만 여기 비춥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즉 그래서 심사청과 심판청으로는 중복 청구가 어떻게 하다? 불가하다. 거기 나와 있죠? 밑줄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90페이지 하단에 중요법령에서 거기 굵은 글씨로 돼 있네요. 불가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슬쩍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여기 봅니다. 지방세 조세 불복 절차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절차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국세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방세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제기할 수 없다고 바꿔서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 30회 시험에. 자, 그러면 이런 정도 한번 편하게 오늘은 전체적인 모습만 보고 갑니다. 디테일하게 아직 안 읽으셔도 돼요. 91페이지 보겠습니다. 91페이지 1번 한번 보세요. 91페이지 1번이요. 저희 선배 교수님이 제가 13회 시험 때 있잖아요. 13회 시험, 제가 한번 얘기 안 해드렸나? 13회 시험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13회 시험 때 제가 이제 강의 막 시작해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그 출제위원 누가 들어가고 뭐 문제도 돌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선배 교수님한테 올해 출제위원 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문제 좀 새롭게 도는 게 없냐 그러면서 안 나오다가 새롭게 요번에 뭐 꼽히는 거 없어요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선배 교수님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나한테만 천기누설한다는 식으로 올해는 조세 불복 절차 권리구제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만 알려준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안 했었거든요. 불이 나게 그냥, 왜냐면 이거 시험에 한번 안 나왔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불이 나게 핵심 요약하고 OX 만들어가지고 학원에 제가 강의한 학원에 빨리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메일 보내가지고 빨리 수강생들한테 배부하라고 막 했거든요. 언제 나왔어요? 13회 시험이었으니까 언제 나왔어요? 23회. 내가 그 이후로는 그 사건 이후로는 13회 시험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은 믿지 않습니다. 나만 믿지. 제가 그래서 23회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1번 문제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볼게요. 지방세 기본, 중요해서 보는 건 아니고 편하게 한번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요때 뭘 강조했냐면 1년에 딱 한 번 정도 강의했 23회 시험 전에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딱 강의했던 건데 조세 불복 청구에서는 다 기간은 다 몇 년이냐면 기간은 다 이게 90일이다. 청구 기간이 중요하다. 조세 불복은 청구 기간이 중요하다. 이 청구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구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청구 기간인데 기간이 다 며칠이에요? 90일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60일, 90일 중구난방했다가 23회 시험 전에 이게 90일로 다 헷갈리지 말라고 다 통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90일인데 이걸 60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60일 나오면 일단 60일이 깊게 들어가면 있기도 있지만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 90일이 한다. 제가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거만 설명을 했는데 1번 보게요. 1번 지문 보니까 이 신청은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한다. 자, 90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배운 고득점한 수험생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90일. 2번 봅니다. 이 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할 때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일한다. 90일에 심판 청구한다. 다 며칠이에요? 90일. 예? 90일이잖아, 기간은. 3번, 이 신청에 따른 결정 기간 내 이 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잘 모르겠고. 4번 봅니다. 그 당시 수험생 입장에서 보세요. 이 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인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다. 저한테 배운 수험생이요. 이 문제를 맞췄습니다. 1년에 딱 한두 번 살짝 말하는 건데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냐고 하니까 제가 무조건 9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60일 넘으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4번 아싸 60일 틀렸다 딱 했는데 이게 실제는 90일이 아니라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원래 그거예요.
30일인데 아까 거기도 중요 법령 거기도 있어요. 30일인데 그 수험생은 내가 무조건 60일 하면 틀렸다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90일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딱 찍었는데 맞았어요. 원래 30일인데 이거. 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평생 수업을 그때도 제가 느낀 거예요. 야, 1년에 내가 한두 번 살짝 면피용으로 강의한 건데 이것을 듣고서 맞추는 수험생도 있구나. 야, 진짜. 그런데 어떤 간에 수업을 잘 들으면 이렇습니다. 2번 문제가 이제 30회 작년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과태료 부과처분하고는 달라요. 과태료는 조세 아니에요. 이거 총론에서 우리 조세 초인문과정에 배우는 건데, 과태료 과료는 조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조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위반행위의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한 거니까 조세가 아니에요. 2번 심파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의 결정인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앞에서 23회 때 나왔던 질문이죠. 3번 봅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지방세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30회 시험에서 이게 좀 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9회 시험에 나왔는데 30회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았는데 많이 강조를 90월 달에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오늘 요 정도 보고 갑니다. 자, 조세 불복 절차에서 딱 요것만 기억해요. 여러분들. 일단 청구기간은 다 며칠이라고요? 혹시 나올 가능성 낮으면 혹시 나왔다 그러면 다 90일이에요. 결정기간도 지방세는 다 90일이고 30일이 되는 경우가 국세 있긴 있어요. 하여튼 60일이 있긴 있어요. 깊게 들어가면 조세 불복 절차 법령 깊게 들어가면 있긴 있는데 일단 여러분요 시험 지문에 60일 나오면 일단 뭐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찍어야 돼요. 60일 나오면 틀렸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한다. 아셨죠 여러분? 하나만 받아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불가하다. 이런 것 정도.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번에는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서류 송달은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24회 시험 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공무원세법에서는 중요한데 나중에 문제 한번 풀면서 슬쩍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넘어가시니까 95페이지 한 장 넘기니까 제2편 지방세 나오죠. 넘기시면 이제 98페이지 제1장 취득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요. 오늘은 조금 한 4타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이래저래 시간을 많이 좀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의 4타임으로 갈 건데 많이 늦게 끝나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쉴 거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잠깐 쉬었다가 지방세 우리 취득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